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쪽에 감사합니다. 저는 요 문경시청에 근무하고 있고요. 전에 여기 그 쌍용양회와 관련해서 여기 제가 이제 문화재 관리계장이라는 걸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이제 뭐 관련되는 근대유산이라고 해서 문화재 지정 업무를 좀 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보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보고 그 자료에 어떤 그 귀중한 정도를 따져서 그런 것도 이제 문화유산으로 남기려는 그런 계획을 하다가 지금 저는 그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공연도 하고 뭐 영화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책도 빌려주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 그 존함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높을채 글석자 예. 글을 문자 최석문입니다. 최석자 문자. 예, 글을 석 예. 글석자 글석자에 예, 글을 문자. 최석문입니다. 이름 자체가 크네요. 이거 경주가 본관이시고 경주, 예, 예. 예. 우리 문경도 하천 경주채 씨하고도 관계도 많습니다. 그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1930년 3월 12일생입니다. 그 음력으로 말이시죠? 음력으로. 음력 그 양력으로 등기 쪽부상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보적상에 1930년 3월 12일이고 음력으로는 음력 정월 14일이 음력 정월 14일. 옛날에는 음력으로 많이 쳤죠. 예. 그럼 지금도 생일은 정월 14일로 하시겠네, 그죠? 예. 그래도 정정하십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는 94시지 않습니까? 근데 얼핏 봐서는 80대라고 얘기해도 고맙습니다. 다들 믿겠습니다. 보청기도 안 하시고 눈도 밝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생겨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만 네. 뭐 눈도 이리 봐도 다 보이고 잘 보입니까? 이제 차를 몰면 이제 멀리 좀 한번 예. 제가 잘생겼죠? 정말 예쁜 예. 미. 미.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그 고향은 그러면 어디세요? 경상남도 남해. 남해. 삼동면. 삼동면. 예, 나는 예. 1006번지인데 예. 거기에 삼동면이 지금은 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래 남해에서 나셔서 남해에서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천천히 뭐 얘기하셔도. 남해 옛날에 똥배라고 있었던데 똥배 기억하세요? 똥배 여수하고. 예. 남해에서 예수 연락하는 예. 옛날에 뭐 제가 어릴 똥배 때는 예. 배도 조그마한 배뿐이지 큰 배는 없었고 제가 12살 때 나왔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다니다가 나오셨네.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때 나오셨어요. 예. 어디로 나오셨어요? 삼천포로 나왔다가 예. 그때 이제 외정 때인데 외정 말기예요. 예.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또 남해 가서 졸업을 마쳤습니다. 1년을. 그 당시에는 삼천포에 가니까 그때 외정 말기가 돼가지고 전입을 안 시켰어요. 네. 참 비난 다니고 뭐 이래서 했기 때문에 네. 1942년인가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서 그럼 해방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해방전에 다시 들어가서 대신 이제 내가 혼자 졸업하고 들어가서. 졸업하고 삼천포로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삼천포로. 아니 근데 그 남해에 혼자 들어가시면 남해 친척이라도 계셨어요? 친척은 있었죠. 그 이모 집에서 예, 이모 집에서 다니셨구나. 이제 공부를. 그럼 그렇게 하고 남해에서 중학교까지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삼천포로 가서 그 당시에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진주 중학교하고 네네. 진주 농고가 제일 좋았는데 네네. 못 가고 저는 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못해가지고 그때 뭐 할 수도 없었고. 아니, 총기가 아주 좋게 보이시는데 그래. 아유, 그 당시에는 어려서 그 공부도 저 애정 말기가 돼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일본말도 책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일본말도 겨우 나오고 우리 한국말 하고 수신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국말만 한국 글로 썼고 그 뒤에는 전부 다 일본말로 했는데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 그럼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진주로 가시고 아니 진주도 못 갔어요. 어디 우리 그 삼천포로 이제 돌아갔죠. 예. 그 삼천포에서 해방 1943년도 돌아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가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해서 거기서 1년도 학교를 못 가고 공민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보통 공민학교를 했잖아요. 보통 공민학교가 그다음에 말기에 했습니다. 그때는 해가지고 뭐 했냐면은 그때 나이가 한 16살, 15살 뭐 이랬거든요. 그때 일본 사람이 그 공민학교에서 일본 학도병 같은 같이 아이들을 듣고 왔어요. 그래 그때 감이가 일본말이다 이게 신풍이라고는 그 부대가 있었어요. 가미가지 호라고. 신풍을 일본말로 가미가지라고. 가미가지 신풍이에요. 신풍이. 근데 그들에다가 바로 독고 특공대. 가서 그냥 그 복귀기로 타고 가면 돌아오지는 뭐 기름도 안 주고. 그렇죠. 그럴 때 그 모집하기 위해서 애정 말기에 공민학교라는 거예요. 공민. 초등학교 위에다가 공민학교라는 것을 2학년을 다니게 했어요. 그럼 고래가 졸업하시고? 그 이제 공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잡혀가서 유학에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가 해방이 됐죠. 2년 때. 그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중학교로 갔어요. 다시 중학교 가시고? 예, 내가 나이 좀 2살 후에 중학교, 그 삼천포 중학교가 생겼어. 새로 생긴. 그게 대한민국 제1호 중학교 해방 후에 생긴 거예요. 그게 정갑짓이라고 잘 모를 거예요. 그 국경으로서 해가지고 그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서 3년을 마치 그러면 정현주라고 하시는 건 몰라도 그분도 뭐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도 그분이 교장이고 거기서 졸업하고 제가 부산공업을 갔어요.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공고. 부산공업고등학교. 그럼 부산공고를 건축가. 부산공고. 그 당시는 건축가가 없고 에비엔트에 조각가라는 게 있어요. 조각가. 가정 기고 요즘 것도 뭐는 가구학과, 조각. 그걸 맞추다 이런 뜻이. 그러다가 그게 내가 들어가자마자 해방되자마자 김택지 씨라고 일본에서 나오죠. 울산 분인데 그분이 저자인데 그때 건축가로 바꿨죠. 그때는 공고가 공부를 잘해야 또 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외정 때는 각 초등학교에서 1등 안 하면 그거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사범학교하고 공고만이 우등생만 들어갔어요. 외정에서 그 정책이 그랬어요. 일본 정책이 그 교사하고 기술자 양성하기 위해서 부산공고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럼 건축가를 졸업하시고 대학을 바로 가셨는가요? 그 건축가 다닐 때 6.25가 났어요. 그러시구나. 내가 2학년 때 6.25가 나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다 군에 갔고 저는 키가 좀 적어서 학교로 군에 못 갔어요 사실은. 그때도 키 적으면 못 가고 그랬어요? 내가 키가 좀 줄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160이 조금 넘었어요. 그때도 좀 정종 합격을 받았어요. 뭘 했다고요? 정종. 가불병정. 가불병정. 갑종, 을종, 병정 했는데 나 정종을 학도병으로 이제 학생으로서 그 연기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군에 학도병 연기.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다가 6.25가 났어요. 그래서 또뭐 집도 다 삼천포에서 복도 나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비랑 갔다가 다시 복구했다 그런 데서 갔다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는 양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민증. 해방 때에 그 전쟁 때에 외정가
이부가이드라니까 조금 안 하면 예. 그 아는 사람들에서 양민이라는 증명서를 줬어요. 그게 도민증이에요. 예. 처음에 발급한 거는 양민증이라. 도민증 전에 양민증. 예, 양민증이라는 건 온 도에서 받았어요. 예. 왜냐면 그거는 면에서 전부 다 승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북 사람한테 조력 안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네. 그게 받은 거예요. 네. 그거 있어야 나중에 도민증을 받았어요. 네. 그걸 받고 이제 다시 졸업을 부산으로 와서 부산으로 갔죠. 졸업을 다시 하시고. 아니 이제 부산으로 가서 네. 공업학교로 갔는데 학교를 불타pos어요. 어허. 그 저 오고 미국 그게 미국 저 부산 같으면 대연도 해운대 넘어가는 네. 부산 해운대에 넘어가는데 대연동이라 했는데 거기에 수산대학이 있었습니다. 네. 수산대학하고 부산공업이 있었습니다. 공업대학입니까? 공업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지금은 부산 무슨 공과대학으로 변했죠. 예. 전문학교도 했다가 뭐 그때는 고등학교만 해도 지금의 대학 수준 이상으로도 많이 배우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해방돼 있으니까 조금 질이 좀 떨어졌죠. 네. 네. 그 전에는 외정 때는 굉장히 그래서 높았는데 조금 때는 우리가 다닐 때는 조금 뭐 평소에도 누구든지 시험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 그 전에는 학교 추천 없으면 못 들어갔던 학교예요. 선배들은 아주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보니까 고서 몇 년 안 돼서 여기 신기 땅을 밟으신 것 같은데 여기 신기 우리 문경 땅을 문경 땅은 밟은 거는 1955년이니까 55년 그렇게 35 아니 25살 때 오셨네요. 56년 저희가 56년에 여기 왔어요. 26살 때입니다. 그죠? 예. 30년생이시니까. 예. 졸업을 하고 내가 좀 늦었으니까. 그럼 그 부산 공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을 갔어요. 한양대. 예. 그게 몇 년이에요? 그게 52년인가? 아. 6.25 서울에 있는 한양대 그죠? 그 당시에는 부산에 있었어요. 6.25 났으니까 네. 부산 송도에 있었어요. 송도에. 서울대는 아. 부산 그또 어디가 옆에 있었죠. 아, 서울대 옆에 공대하고 한양공대하고 서울공대하고 같이 있어요. 그 저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이건 한양공대는 지금 공대로 제일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유명해졌죠. 나중에 졸업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또 이제 그 학교를 고등학교 가니까 학교를 불타버렸고 예. 그 미군 제5 병원이에요. 568군 안에 병원인데 그 병원이 불타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학교가 없어요. 그난 새로 지었죠. 오늘 천막에서 또 공부했어요. 대학 공부를 천막에서 하셨어요? 중학교. 아, 중학교. 중학교 2학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1학년이 남았죠. 근데 제가 또 이 이야기 그냥 그걸 못 쓰고 없으니까 돌아가니까 학교도 없고 천막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 미군 부대에 또 들어갔죠. 미군 부대 하수보이로 들어갔습니다. 하우스보이로. 예. 거기 한양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에 고등학교. 네. 그래서 저기 52년 그게 한국 전쟁이 거의 마무리돼 가던 시점에 마무리될 때 내려와서 한양 공대를 입학하셨네요. 예. 그죠? 그래가지고 52년, 53년, 54년, 55년, 55년에 56년에 졸업하고 56년 3월 때 졸업하고 졸업했는데 그럼 바로 졸업하고 바로 문경에 오신 거예요? 졸업하기 전에 예. 입사한 게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네. 건축가들을 필요하고 하니까 모집한 게 55년 10월 달에 했어요. 기업에 들어가신 게 예, 4만 그때 기업에 4만 기업에 예, 시험쳐 들어가서 4학년 10월 달에 10월 달에 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 직장을 가지게 돼 있었어요. 예. 당시에는 뭐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 가서 제가 근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10월 때부터 3년 해가지고 그 다음 이듬해 졸업장 받고 난 뒤에 얘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4만 기업이
여기 문경 그 대한양에 짓는데 뭐 어떤 역할을 했죠? 지금 사이로 용광로 예. 용광로 기초를 제가 했고 예. 저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기술자가 몇 없어서 서울도 가야 되고 저는 또 파견에서 또 준용하시면 내가 불러와야 돼. 여기서 부르니까 여기서 찾았어요. 내가 하도 까다롭게 굴고 기초할 때 용광로 기초할 때 여기가 땅이 찰흙이에요. 이 주변이 예, 이거 굉장히 깊습니다. 사진을 볼 때 옛날 다 논이던데. 논이 그렇게 예, 전부 예. 찰흙이야. 일본말로 nen도고 찰흙인데 예. 장어 없이는 천은 없어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 했어. 아, 그 공사 현장을 장하 없이는 못 다녔다. 못 다녔어, 빠졌어. 빠져서 예. 나오지는 못할 정도가 여기 이게 그렇게 긴 예. 땅이었어. 나도 몰랐는데 파보니까 한 1m 20 이상은 아주 깨끗한 찰흙이에요. 아, 1m 20이나요? 이거 기초가 전부 다 그 용광로 밑이나 밑에 그 집이나 그 기초가 저 1m 2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결선이라고 겨울에 여기가 보통 1m 그랬어요. 아, 어느 정도가 1m나. 1m니까 동결선이라가 건물을 지으면은 네. 그 동결선 어느 선 밑으로까지 기초가 가야 얼음이 얼어서 안 올라오거든요. 그 집, 그 당시에는 외정 때는 그 이제 잡석, 그 기초 밑에다가 잡석을 깔았어. 그가 물을 동결선을 막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땅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기초를 였어. 그게 처음 우리 한국에서 일본 사람한테 땅하고 서양 사람들이 하는 공부하고 달랐어. 예. 그래서 제가 이 공사할 때 좀 까다로운 사람이 하나였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56년에 오셨잖아요. 예. 56년에. 56년에 왔다가 또 갔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56년에 오셨을 때, 네. 문경에 오셨을 때, 신기에 오셨을 때, 그 설계 도면 네. 있잖아요. 설계 도면을 삼환에서 도면을 그렸어요. 아니면 그려진 도면을 가지고 삼환에 공사했죠. 그거는 유엔에 정해져 있었어요. 유엔에서. 예, 그거는 인치도 있고 메타도 있고 그랬어요. 네. 치수가. 그때는 인치가 있었고, 메다도 미국 사람은 예. 인치고 유럽 사람은 센치예요. 예. 메다고. 예. 우리는 일본 사람 자야 자. 한자 두자. 앉아줘야 그 틀립니다. 아, 그때도 자를 쓰셨어요? 그때 우리는 자를 썼고. 자로 배웠어요? 예, 자를 쓰고 네. 설계해오는 건 인치도 오고 메다도 왔어요. 그럼 다 일부러 계산해가지고 다시 해야겠네요. 그렇죠.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가 제일 처음 이제 와서 한 게 자 검사에. 예. 그 당시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오리자구라고 접치는 자가 있었어요. 예, 나무로 이가 예, 쭉 예. 펴면은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예. 그게 일본 말로는 오리자구, 네, 우리로 네. 절고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자가. 그게 나왔는데 자가 틀려요. 제조를 잘못해가지고 네. 일본 자는 되는데 딱 맞는데 우리나라 자는 잘. 우리나라는 그게 믿지를 못했어. 검사를 맞았는데도 뭐 여기는 스미스 아이들이 그 이제 스미스 회사예요. 네네네. 그거는 제일 처음 에 들어가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터 네. 검사를 받아요. 아,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아주 좀. 그래서 걔네들은 설계도면이 다 인치로 돼 있었어요? 인치로 돼 있어요. 센치는 센치도 있고 있는데 그 설계도면에 예. 인치도 있고 센치도 있고. 예. 자, 근데 오직 그게- 자만 없고. 자는 자는 일본 예, 사람 쓰는 예. 거니까 없고 네네. 서양에서는 저 유럽에서는 메다고 예. 메다고 이쪽에는 미국은 인치 미국에서 설계한 거는 인치로 나오고 아, 유럽이 센치예요? 예? 유럽이 센치죠. 유럽이 센치고 미국이 인치고 예. 우리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자고. 자고. 그러면 덴마크 스미스사에서 그거는 설계한 그건- 데는 기본인 센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저거 하면서 인치도 같이 넣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 볼트 같은 것도 다 틀려요. 볼트가. 볼트가. 예. 왜냐면 볼트 홀도 그 센치 서양에서 설계한 도면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센치하고 인치하고 막 섞여 가고 정신이 네, 없어요. 네. 우리도 우리 이래로 오는 사람들 자도 정확한 게 없고 우리 한국 자가. 네. 근데 그다음에 메타를 나중에 메타를 바뀌었죠 우리가. 네, 네, 자가 그거 아마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바꿨죠. 네, 네. 절대 메타를 써야 되는데 해서 영국 지수를 갖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메타도 도면이 나오고 도면이 여러 군데예요. 한 도면에도 뭐 여러 가지 적혀. 아니, 한도면이 아니고 이제 기계하고 건축하고 뭐 헌기 좀 다릅니다. 아. 기계가 어디 덴마크에서 만든다든가 뭐 이리 되면은 그 기계는 이 종합 작품이지 지금 한 군데서 다 한 게 아니에요. 네. 그 기계 자체도 네. 각도에서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그리고 하여간 어르신께서 맡으신 작업 부분은 덴마크 스미스사에서 설계를 한 설계 도면을 거기에는 왜 건물 한 것도 있고 기계 한 것도 있고 기계가 틀리고 네. 건물 틀리고 네. 그랬어요. 그 토목 쪽 하신 거죠? 토목. 저는 건축 토목을 해요. 건축 토목. 건축 뭐 토목도 아니죠. 기초만 했어요. 기초만. 그래 기초 하는데 아주 까다로웠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기초 땅을 파가지고 옛날에 하는 것하고 달라서 땅을 파가지고 요저 12mm 철근 예. 그 한 1m 되는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땅을 짚어 딱 파는 데 가서 예. 이렇게 그게 몇 센치 들어가면은 지압이 땅 지력이 얼마인다 그 강도가 얼마나 나오냐 그거 계산해가지고 콘크리트 부었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못하. 땅을 조금 더 파가지고 흙걸면 안 하면 그 자리가 수시로 당양하라. 그 매우 여기 생토가 어디 얼마큼 파니까 생토가 나오던가요? 대가 기억하세요? 전부 생토죠 이게 차력이니까. 그게 생토라고 합니다. 차력이 보통 한 메다 20 정도 있다 하잖아요. 그럼 그거 밑에는 그것은 뭐저 법이 안 했습니다만 또 아마 이 강이 그 옛날에 강질 그 자갈을 물이 흐르다가 그래서 요 밑에 발굴을 했는데 예전에 네. 이 뇌가 이렇게 흘렀던 그러면 자갈이죠. 예. 자갈을 그 자갈 위에다가 부토가 엉킨 게 부토하고 주로 그게 꾸적 소위 그 흙탕물이 와서 예. 굳은 게 역사적으로 봐서 그게 이제 이 땅이 매여진 거예요. 그 아마 더 파면은 자갈이 나오겠죠. 이게 이까지 뇌가 범람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그렇겠죠. 해가지고 돌아 나갔다라는 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가 아주 그 유명한 우리가 알기에는 6.25 때 그 굉장히 어려웠던 강인데 제가 이어 왔을 때도 아까 기초 이야기에다 말했는데 기초가 차력이 돼가지고 이제 기초 이야기로 가지고 괜히 이 땅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기초를 파는데 너무 설계를 넓게 했어요. 설계를 예. 덴마크 스미스사에서 예. 그래 와보니까 이 땅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그 기초하는데 땅을 파보니까 우리가 그 콘크리트 했는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딩을 카팅이라고 해서 기초가 보통 이렇게 넓다면 여기 때는 제일 밑에 예. 그 후딩이라 해서 기초 제일 밑에 하는 게 넓게 벌린 기초가 있어요. 예, 예. 그 땅을 저는 그걸 딱 카트했어요. 넓게 하면 가다하고 안 넣고 제일 밑에 거. 그럼 설계 변경이 된 겁니까? 예. 그 설계 변경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은 설계 변경이 아니라 설계는 그대로인데 예. 우리가 행틀려 있는 방법을 내가 달리 바꿨죠. 했다. 예. 아 너무 차력이 저 여기는 그 당시에 삽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삽 여기 삽. 삽이 우리나라에 삽이 없었어요 그때? 그때 저 집에 시골에서 가져오면은 그 저 부엌에 꺼내는 거. 그런 정도 나무로 된 거. 삽이 다 낡아고 아무도 없었죠. 그 당시에 삽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기초를 하려고 하니까 삽이 수입이 못했어요. 수입이 우리나라는 안 됐어요. 없었고 아. 우리나라는 만든 게 없잖아요. 야, 1956년에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흔하게 쓰는 삽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었어요? 그 외정 때 있던 거보다 남은 거 보이지.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하나 더 사가지고 부엌에 제 끓일 때 쓰고. 그런 거 공사로 가져오라 했어요. 땅을 여기서 공구를 지급한 게 아니고 가지고 처음에 인부들이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다 손바닥만치 다 따라 몇십 년서 쓰던 게 따라가서 가져와서 하는데 땅을 발라하니까 차력이 되니까 쫙쫙 붙어서 쫙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삽을 수입하려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 수입을 못하게 했잖아요. 아, 왜요? 그 당시에 어디 책이라도 하나 못 들어오게 했죠. 말도 못하게 했죠. 그거 모르세요? 아, 이승만 박사가 일본말은 책 다 못 썼어요. 저 책 일본말을 거의 못 봤는데 대부분 못 보게 했어요. 그 당시에 해방되자마자 일본하고는 아주 사극이 돼가지고 그건 참 잘못했죠. 그런 도구는 다 들었으니까 자도 하나 제대로 못 들어라니까. 근데 그 삽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 아마 뒤에 아마 여기 공장하고 타협해가지고 일본에서 삽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 전에는 개인들이 가져와서 이 땅을 팠어. 그럼 하루에 1주업에 1m씩 꼭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지급해서 하도 힘 좋은 사람은 땅을 많이 파고 약한 사람 땅을 많이 못 파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현장 노동하러 오신 분들이 어디 사람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온 전국에서 모였죠. 전국에서. 여기는 사람 없었어요. 다 돌아가시고. 예. 여기 신기에는 난 신기 사람이라고 본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당시 신기 사람을 구경도 못했다. 예, 다 남들 죽고 여자분이요. 여자분 몇 분만. 예, 그 당시에 여기가 전투했잖아요. 맞아. 여기 유곡 전투가 아주 유명한 심했었어요. 전투예요. 유곡 그 전투가. 전투가 한 6.25 때. 예, 그 당시에 여기서 전투하고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여자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숙집을 해도 그렇게 해서 살아요. 여기 강 건너서 땅이고 집도 없었어요. 그럼 그때 어르신 여기 오시는데 뭘 타고 오셨어요? 버스. 버스. 예. 버스 어디 점촌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서울서 내려오는데. 서울서 내려오셨어요? 그럼 내가 서울서에 있었으니까. 이화령 넘어서. 이거 저 문경사절이 넘어. 이화령 넘어서 버스가. 하루 종일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신기까지 와요? 신기가 점촌에서 다시. 신기까지는 안 오고. 예. 점촌인가 하여튼 점촌이. 점촌이 지금 있었어요, 점촌인가 뭐 신기 여기 신기죠. 예, 여기 신기. 예. 거기까지 왔어요. 예. 발령받아 내려오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예. 근데 버스가 유리가 없어요. 유리 없어요? 그때 뭐 버스가. 버스에 유리가 없어요? 예. 몇 월달에 오셨어요? 예? 그때 오신 달이 기억나요? 아마. 봄이었어요? 여름이었어요? 내가 가을에 왔어요. 가을에 왔어요? 네, 용광로 기초할 때 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오고 세 번 왔어요, 제가 여기. 아유, 뭐 그때 버스 오면 도착하면은 몇 사람 얼어 죽었겠어요? 말도 못해요. 먼지는 하얗죠. 예. 먼지가 여기가 압수발 댕기고 전부 다 자갈밭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그런 버스도 귀했어요. 서울서 점촌 와서 예. 점촌서 다시 신기 신기하죠. 오는 버스를 타고 아니, 버스에 걸어왔어요. 점촌서 걸어오고 있어요? 예. 한 20리 돼요, 20리. 몰라요. 거리는 모르겠어. 그때는 젊었으니까 뭐, 뛰어다니죠, 그때. 그러면 기차가 기차는 내가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저 기차는 김천서 들어오거든요. 예, 김천서 그럼 선으로 이틀 와야 돼. 점촌을 해가지고 요 가은으로 그때 기찻길 공사를 하고 있거나 뭐 다니거나 했을 텐데 하루에 한 번인가 있는데 서울서 내려와서 그 기차가 다니는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는. 아, 그 문경까지 기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은까지 갔었어. 가은이라고. 가을까지 몰라. 그 당시에 그럼 저 일본 사람들 저보다 공투리가 가려고 그 제일 먼저 한 게 이거라고 그래요. 자, 인천에 오고 다음에 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차도 오면은 나중에서 알았는데 이틀 걸려요. 김천에서 자야 돼. 서울서 김천 와서 자고 김천서 기차 다시 점촌까지. 하루 한 번인가 그랬어요. 아, 기차가. 점촌 도롱이 하루에 한 대 들어왔어요. 문경 점촌이 아니고 그때는 문경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문경? 점촌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내가 올 때는. 점촌이라는 이름을 안 쓰던가요? 아니 그때는 썼죠. 와서는 썼는데 올 때는 예. 점촌에 오실 때는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점촌역이 24년에 생겼어요. 24년에 점촌역이 생겼다.
몰랐어요. 나는 그 전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하루에 뭐 한 대 다니니까 뭐 잘 몰랐죠. 그때 또 네, 네. 어디 아마 거기 화물 선 거지 곱배차 같이 네, 네. 이렇게 그런- 다니는가 하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 무슨 우리가 여객으로 다니는 예. 그런 차량은 석탄을 실어 예, 나오면서 화물차 객차가 한두 대 끼고 이랬어요. 그랬는 거 거기에.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때는 저도 못 봤어요. 네네. 여기 와서도 못 봤어요. 그래 지금 혹시 저건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 왔어요. 오셔가지고 잠은 어디서 주무셨어요? 여기 오면은 여기가 신기로 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내 기억은 역 가면은 상거리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 지금 말씀하신 신기역은 버스역을 얘기하는 거나요? 아니 기차역이죠. 나중에 신기 있다 기차역. 공항에서 그리 가는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예. 주평역이라고 있습니다. 주평역. 주평이 신기역이라 하던가요? 신기역이라던데. 신기역이 강가에 어디 요 강이 있는데 어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리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예. 우리 하는데 삼각 저 세거리가 있어요. 예. 세거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소나무가 있고 또 무슨 뭐랄까 그 뒤에 산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밑에 초가집이 있었는데 초가집? 거기에 사만기업 소장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숙소를 지냈어요. 사방기업 소장 집을 초가집 하나 빌려가지고 빌려가지고 소장 집에 밑에 아래채에 아래채에 그 넣어서 방에 주무셨어요? 예. 잠시 그럼 밥은 누가 해줘요? 밥은 그것을 하숙을 해줬죠. 처음에. 하숙을. 예. 아, 하숙이구나 하숙. 하숙 그러니까 소장 집에서 밥을 해줬어요. 지금 그럼 그 밥하는 아줌마가 따로 있든지 소장 예, 사모님이 예, 가족이 있고. 가족이 예, 가족이 아, 있고. 가족이 가고 싶구나. 네, 저도 모르고 그냥 소장도 미리 말리고 내 발령 뜨기 전에 미리 와 있었다는 게 예, 몰랐죠. 예, 거기 와서 인사하고 했는데 예. 그때는 토목 기사였어요. 네, 네. 근데 거기가 장거리인데 그 주택 나중에 그 뒤로 주택을 지었어요. 그때 오셨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그거는 뭐 초가집 몇 채 있었고. 초가집 몇 집 있었고 그 상거리에다 나중에 와서 그 다방을 하나 지었어. 다방? 다방 김천에 있는 채씨 아주 유명해서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다방 하시는 분이 뭐니 채씨인데 그분이 김천 사람인데 거기다 카도에다가 카도라고 하면 일본 말입니다. 그래 알아요. 그 예, 구퉁에다가 예. 2층 집을 지었는데 당시 2층 집을 56년에 그럼요. 예. 그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집을 지어놓고 다방이 있는데 다방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머리에 있으면 되는데 묻더라고 그 앞에 집 내가 하숙집으로 있고 그분이 경주채 씨예요. 나하고 이제 쪽에다 가까워졌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아주 한량인데 그 위에 다방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달맞이 다방이에요. 달맞이 다방. 달맞이 다방. 아. 그래 이름을 지어달라 해서 제가 지어줬어요. 달맞이 다방. 하루 우리가 그래 공사 다방 이름까지 다 지어주시고요. 예, 왜 지어줬냐면 제가 공사로 그때는 썸머타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썸머타임. 예. 우리가 아는 썸머타임하고 좀 다르겠네, 그죠? 같은 여름에 거죠. 1시간 쉬는 그거 말이에요? 예, 아니. 1시간 늦게 가는 거? 그럼 예. 그 타임이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 여기 철두철명이 짓겠습니다. 그 썸머타임을 덴마크 스미스사에서 제안한 거예요. 아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우리 그 세계적인 기준 미국 시간이니까 그게 썸머타임이라고 예,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그걸 지었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름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습니다. 네네네. 5시면 뭐 아주 훤하잖아요. 근데 그때 문을 닫아야 돼요. 5시에. 공장 문을. 공장 공사를 다 중지해야 됩니다. 왜 그랬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전부 공사 대금이 노임이에요. 그 무슨 뭐 딴 것 중에 노임만 갖고 우리가 입찰 받거든요. 아.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료는 뭐 스미스사에서 다 대주니까. 다 나오니까. 하나도 우리나라 거는 왜 그러고 모래 자갈만 들어오지. 그러면 시간 내에 다 해야 돼. 아침은 일찍. 그 우리말로 돈 내기 같은 거 해요, 돈 내기. 그거는 우리하고 우리나라하고 스미스하고는
계약을 해도 노임 계약이 돈 내기라고 그런 거거든. 그거는 하나 부분만 조금만 떼서 돈 내기고 네. 책임은 지금 나중에 우리가 네. 그렇게 지생했지만도 그건 아니고 그 계약이 됐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사들이 싸게 들어오면 아주 싫어해요. 아, 스위스사에서는 네, 왜냐면- 싸게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구만요. 그 사람들은 그 노임에 감립이라 그 감독만 줬어요. 감독. 그 사람들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도면은 전부 다 유엔에서 나오고 그런데 공사비도 그 사람들 노임만 받아온 거예요. 그 우리한테도 노임만 주는 거예요. 그 노임 입찰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싸게 들어가면 죽은 손해예요. 그 노임에 대한 몇 프로가 그 감립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굴뚝을 싸게 우리가 입찰이 들어가면은 자기네 손해예요. 네. 스미스에서 네. 손해예요. 네. 그럼 갑자기 괜히 심해요. 못 들어게 해요. 그 내 생각에. 싸게 들어오는 업자는 죽어요. 왜? 지구가 싸게 들어오니까 감독 엄청 심하게 하거든요. 감독 심하게 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법대로 그게 그 원칙대로 설계대로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좀 아직까지 그 경험이 많이 없지 않아요. 자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던데 사와 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일해야 돼요. 예. 감독이 심하니까. 예. 그러니까 일을 참 이 문경 세멘트 공장은 대한민국 발전에 한 이바지 했나 공사 현장에 그때의 감독들은 그 스미스사에서 대부분 감독을 했는가요? 예. 각 파트별로? 예. 아. 그 배치돼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데 철두철미해요. 하나도 유도리가 없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학교 나와서 공부가 온 사람들은 참 좋았어요. 예.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 사회 물이 안 들고 그 당시에 사회 물 들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우리나라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교량이라든지 건물이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졌는지 그 철도 교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끝나고도 그 교량이 파괴되어도 그걸 썼다 그래요. 원래 일본 일제강점기 때 완전 달리고. 콩꽃도가 100년 굽습니다. 100년. 네. 네. 그 제가 콩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 힐탑 아파트로 아세요? 힐탑. 아, 뭐겠어요, 힐탑 아파트. 힐탑 아파트가 제가 1호로 주택 제가 이제 여기 사망계획도 있고 주택공사로 갔습니다. 예. 그것도 이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주택공사 가서 새로 제일 먼저 지은 게 힐탑 아파트 지금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아니 여기는 3만 기업에 1차로 서울대 아니 대학 나와가지고 예. 여기 왔고 예. 3년을 있었어요. 그러면 힐탑 아파트라는 게 대체 몇 년도? 58년도 68년도 68년. 예 68년도 주택공사에서 그 아파트를 1차 제1호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 시멘트는 어디 시멘트를 갖다 썼어요? 그거는 저 두 가지로 썼는데 대한세멘트요. 여기 거 쓰고 68년도에? 그때도 일본 거 많이 가져왔죠. 아, 일본에서도 왔어요? 일본 거도 왔어. 오노 수입을? 시멘트라고. 예. 그때는 오노 여기 시멘트? 거 쓰고, 예? 오노다 시멘트? 오노단가 뭐 그래. 예, 옛날에 여기 있었어, 옛날에. 그 세멘트 여기가 그 세멘트 포대가 5개. 여기 대한양에서 나오는 아니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 오노다 시멘트가? 아, 포대 5겹? 겹. 어. 4겹 5겹 됐어요. 그래서 그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세멘트 포대를 그 사이로를 하려고 하면은 사이로나 굴뚝을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믹시를 돌려야 돼. 계속 해야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굴뚝 할 때는 아마 24일인가 한 1분도 안 쉬고 돌아가는 게 그 믹시예요. 그때는 우리나라 믹시아가 제대로 되어 있어. 그냥 손으로 두드려가 만들고 미국에서 쓰다가 군인들이 쓰다가 남은 거 브라바다가 고쳐갖고 여기는 아주 참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바이브레이터 하고 그 엔진이 조그마한 건데 어디 그렇게 좋은지도 몰랐어요. 참 탐났죠. 네. 아마 내가 보기엔 한 달을 돌려도
1분도 안 쉬지 않고 돌리도 그게 그 밖에서 올려야 되죠. 위에서 올려야 돼도 세 가지 네 가지를 해도 끄떡없이 진행이. 56년도 당시에 쓰던 그 당시 내가 처음 쓰던 기구가 세 가지예요. 믹서 새로 나온 거, 바이브레터 진동해주는 거. 그 콘크리트를 그 공부한다고 해서 옛날에 우리는 테러가 이래 쓰셨는데 그건 아마 그 당시에 처음 들어왔어. 이 아마 굴뚝 쓸 때야 한국에 바이브레터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부산에 메리놀 병원이라고 그걸 때 쓰고. 그 56년에 이제 사만기업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오셨잖아요. 네. 다른 지역도 이제 다니셨다 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여기도 좀 그 내가 이제 하다가 그러면 그때 같은 시기에는 어디를 공사를 감독을 하셨어요? 제가 저 연세대 과학관하고 연세대 그 당시에 56년에 예, 연세대 과학관. 예 55년에 졸업하기 전에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네. 10월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뭐 졸업 때 되면 한 반학기는 쉬었어요. 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졸업장 받게 돼 있었는데 대기양이나 뭐못 살았으니까 다 휴가를 해줬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직장을 먼저 그랬기 때문에 연세대 과학관을 갔어요. 그거 갔다가 그 다음에 동대문 시장 불난 거는 모르시죠? 그 동대문 시장 저는 70년대에 불난 건 알아요. 그 동대문 야구장 있던 그 동대문 그건 야구장이고 시장. 그 동대문 시장 야구장 옆에 있잖아요. 그때 야구장으로 장 떨어지죠. 70년대에도 불이라는 게 있던데 그 이전에 50몇 년도 50년도, 52년도인가 53년도인가 그 동대문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그 제일 유명한 시장이에요. 네네네. 대한민국에서 네. 종로통에서 제일 마지막 네. 그 시장이 불이 났거든요. 네. 그 앞에 이제 저축이랑 은행이랑 저축은행. 저축은 그거 내가 공사를 했어. 아, 그러면 거기서 불이 왔죠. 대한양의 연세대 과학 대한양에는 예. 그거 하고 연세대 하다가 마치고 저 동대문 저축은행 기초요금을 해놓고 여기 불려왔죠. 아 그럼 먼저 그쪽이 연세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그 그냥 어렵다 당시에 해가지고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졌구만. 이랬을 때 내가 이제 이리 이어서 스위스에서 건축 기사 대학 안 되니까 보내해가지고 여기는 토목 기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건축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건축가 나온 사람 몇 사람이 없었어요. 참 귀하신데 그죠? 그럼 56년 가을에 오셔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하셔. 그- 마지막은 언제까지 계셨어요? 마지막에는 패밀리 하우스 있죠. 아십니까? 주택. 예, 여기 마을에 네. 주택, 그 아니 주택 요 신기 마을. 신기마을 아니 여기 공장에 신기마을에 예, 거기에 주택을 한 150채 저 사택 짓는 거. 사택. 예, 사택. 그게 여기 그건 웅꾸라예요. 웅크락 거. 예. 아니 근데 A 사택, B 사택, C 사택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그 잠깐 그걸 사택을 뭐라 하죠? A 사택, B 사택, C 사택 말고 그냥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여기 불합부하고 불합부? 독신자 숙소 그때 독신자 그냥 여기 기술자에서 와서 그 실제 기술자들 혼자 온 사람 쉬는데 자는데 자는데 가족들이 와서 헛자리를 그 주택을 지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그때가 그건 아마 58년도인가 57년도 그것도 뭐 그럼 그때 공장이 돌아갈 때네 그죠? 그럼요. 여기 할 때 같이 웅꾸라에서 발주해가지고 다는 거기 와서 또 근무를 했죠. 그 어르신 오셨을 때 56년 이제 가을에 오셨잖아요. 56년 가을에 와서 여기 지금 용광로 예. 용광로 공사가 다른 거는 얼만큼 진행이 돼 있던 거예요? 오니까 공사가 그 사람 이제 기초막 들어갈 때 다뭐여 건물 기초 들어가고 용광로 기초 들어가고 네 개 공사가 네 개 회사가 있었는데 네. 제 기억에는 세 개는 기억이 나는데 사만하고 대림 대림 예, 지금 대림. 있는 대림이 그 대림이죠. 예, 그다음에 마산 회사인데
나다 그 회사는 그만뒀을 거예요. 조흥. 그러면 삼한, 사만, 대림, 조흥.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네 개의 국내 기업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했죠. 예. 근데 이 도면이 참 배치도가 예. 보지도 못한데 아직까지도 그런 도면을 영국에서도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도면이 XY로 딱 배치도가 있는데 예. 그 분할해서 쪼개줘서 공사할 수 있게끔 예. 그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XY로 쪼개놓고 이거 전부 다 벌어놓고 있어요. 어느 기초는 X에 어디 가서 있어야 되고 B는 파운데이션에 어디가 그 기초가 어디가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맞아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죠. 평면도 가까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공사 맡은 게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쪽 기둥에서 업자가 달리 해도 예. 자기네들까지 와서 빌딩을 세워도 안가가 맞게 돼 있어요. 그만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감독이 자기들이 하니까. 그럼 그죠? 자기들하니까 그 스틸대부터 신축성이 있습니다. 스틸대부 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네. 대부가 있어요. 그거는 기후에 따라서 신축성이 없어요. 예. 온도에 따라서 자도 신축성은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보통 뭐 여름철 겨울하고 그건 좀 다르지. 자, 예. 우리는 모르지만도 예. 그런 그만큼 세밀하게 했어요. 그 안가라고 하는 거 이제 저쪽에서 가져오는 트라스 세우기 위해서 예, 예. 지붕을 써야지. 기초를 해야 돼. 저쪽 집도 딴 사람이 우리 이쪽 집이라고. 예. 그럼 지붕틀 같아야 돼요. 그럼 그 안가 보드가 인부가 하루 종일 뺐다가 있어. 예. 안가 보드 안가라고 하면 밑에 예. 볼트 가지고 볼트가 있는데 있죠, 지금. 이게 한 10cm, 20cm로 구멍 뚫어놔야 되거든요. 콘크리트 칠 때, 기초할 때. 그러면 그 안에다 안가 보드 심을 열어놨는데 못 빼네.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바꿨고. 지금 제가 봐서 제일 먼저 한 게 용광로 기초. 용광로 엄청나죠. 기초. 그 건물, 예. 그 본도비움하고 했어요. 예. 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건물도 기억나요? 이거는 왜 기억 안 나?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고, 그때 기초할 때 얘기죠. 저 지금 굴뚝 이거 있잖아요. 네. 큰 거. 네. 그때 처음에 2개 올라갔잖아요. 네. 그건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거요? 아시바도 이게 세우고 올라갔어요? 아니야. 그만 스리퍼 홈에 이 올라가는 잣기로 작기를 올려요? 잣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신공법인데 우리 한국에 쓰려고 다 나중에 그 기계를 안 팔았어요. 그 불화로 딴 거는 다 불화했는데 그 잣기를 안 팔았어요. 잣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올리는 바가 인치 이 철근이 예. 철이에요. 아주 강철이에요. 그러면 이 굴뚝에 있으면은 이 안에다가 이 잣기를 그 당시에 이게 6개인가? 6개 한 원통에 사이로는 16개인가 된 그거 세우고 이걸 잡고 올라갑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굴뚝 제일 꼭대기 거를 먼저 이렇게 콘크리트 부어서 만든 다음에 다시 올려가지고 밑에 거 또 올리고. 아니요.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이 폼이 예. 틀이 예. 올라갑니다. 틀이 잣기 발을 딛고 예. 올라가죠. 그럼 그럼 콘크리트를 언제 부었어요? 계속 올라 계속 부으면서 또 올리고, 또 부으면서 올리고. 올라가면서 붓고 예. 철근 넣고 예. 또 스립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안에 벽돌 살 때 뭐 필요한 거, 저 사이로 같은 거는 안에다 틀 같은 것도 그거 스립이라고 또 여야 돼. 그런 걸 올라갈 때 그것도 다 여야 돼요. 그걸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일 급한 그게 지금 말씀대로 그 가다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러는데 그건 한국 최초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 공법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법도 뭐 제대로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지. 근데
마지막이고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제가 쓰고 그걸 저기 서울에 우리 풍림개발에서 풍림개발. 그 풍림인데 정부 청사 지금 현재 중앙청 앞에 보면 예, 옆에 광화문 앞에 있는 거. 광화문 그 건물 지을 때 그거 예. 쓰려 했는데 그걸 못 그게 몇 썼어요. 년이죠? 70년대 아닙니까? 그렇지. 70년대. 근데 내가 58년인데 그 기회를 나중에 고물을 팔았어요. 여기. 하는데 그게 아마 못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인천에 그 대한제분. 사이로 만들려고 저한테 예, 예. 왔는데 그 작기를 못 구했어요. 아, 그거 몇 년이? 그게 대한제분. 아마 70년대 때. 70년대 초반 같은데. 예. 그죠? 근데 그 굴뚝은 제가 이름을 짓기를 안경같이 만들었어요. 안경. 안경 양쪽에 굴뚝이 있고 가운데 브릿지가 있고 이제 양쪽 기둥을 해가지고 브릿지를 거듭니다. 아, 공사할 때 브릿지가 예, 있어가지고. 예, 안경을 지금도 지- 브릿지 있네요. 아니 없어요. 없죠. 공사하고 나면 있죠. 공사할 때 할 때. 가다 왔고 행틀 행틀 올라갈 때 이렇게 요가 연기고 요 동그라미 그리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안경 내가 지었어요. 한국말로. 아. 그래 스리프 홈이라고 해요. 아. 스리프 이렇게 밀려라. 그러면 이 작기가 거기에 16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작기가 자사 올라가요. 그게 덴마크 기계입니까? 기계. 덴마크 기계. 예. 그 사람들도 거의 특허품이에요. 아. 그 그런 굴뚝하고 뒤에는 거의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이로도. 그게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세멘트 공장만 짓던 사이로하고 굴뚝하고 하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게 올라가면은 가운데다 이제 이게 이야기가 뭐 길어진다만 이 밖에서 콩쿠 달아 올리고 예. 철근 달아 올리고 이거 다 해주죠. 그러면 예. 그 철근 넣으면서 폼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작기가 잤으면은 그러면 그때의 시멘트가 네. 시멘트 공장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안 됐죠. 그 시멘트는 어디서 가요? 좀 일찍가 그랬을 거예요. 다 일제예요. 네.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시멘트 부대 상태로 일본에서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를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4개 뭐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한국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예. 지붕기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깡통, 그 빌 깡통 끊어가지고 지붕 만들고 했거든요. 예, 예, 예. 오직 걔 장판은 양담배 껍질 그거 뺏겨가지고 장판 장판을? 깔고 했어요. 예. 여기에 초가집들 장판이 없어요. 그때 그냥 멍석 깔고 멍석 깔고 멍석 깔고 거기다 뭐 6.25 나는 행편 없었고 오니까 뭐 바닥에서 먼지가 풀풀 나고 있다는데 그 당시에는 저 장판한다고 한국 사람들 차려서 내놓고 공기름 들깨기름 이래가지고 그 장판했잖아요. 뭐 아세요? 그런 거 아니 온돌방 장판이 요즘은 그걸 너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없죠. 그 당시에는 이 꼬대질 다 해가지고 네. 일본말이 자꾸 나와서 이손저 몇 그릇 해놓고 거기에다가 콩기름을 밀고 들깨기름 밀고 그게 장판이에요. 네. 네, 정말 이 사이로라고 설명을 하면은 한참 해야 돼. 예. 근데 그 작기가 아까 또 옆으로 들어간다. 아, 사이로. 난 궁금하더라고요. 당시에는 타워 크레인도 없는데 저 높은 걸 어떻게 올렸을까? 예, 그게 밑에서부터 결국 올라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굴뚝이 있으면 여기 브릿지를 만들었어요. 예. 저 사이가 아마 길 거예요. 저 소라기 공법은 지금 말씀대로 그 바닥으로 내가 짰는데 이렇게 해서 양쪽에 기초를 해놨으면은 이리 연결되는 브릿지로 만들어. 브릿지. 다리를 만져야. 그러니까 그 안경 틀어질 때, 안경 틀어질 때 내가 그 사진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내가 지금 찾으니까. 아유, 그 사진 있으면 그 찾았는데 지금 내가 뭐 사진을 다 어떻게 이번에 다 일부는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브릿지로 만들면은 그 브릿지에다가 크레인 저 나무를 세워가지고 삼각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달아 올리면
왼쪽으로 그냥 맨줄로 올라갑니다. 줄이 밑에 비어보니까. 그래 저 두 개 몰아가거든요. 그럼 이게 한꺼번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 가운데다가 볼때같이 보드 같으면은 기둥을 세워가지고 돛 따뜻기, 돛 딸뜨기, 돛 네. 딸뜨기 해가지고 저 시인되는 삼각 크레인이 달아요. 삼각으로 요 돌을 해가지고 주인으로 그 밖에서 따라오고 그러면 그건 계속 따라 올라가요. 네. 줄이. 그 양생 기간, 양생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었을 텐데 양생이 안 되면 절대 못 올리잖아요. 양생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양생 1m 20을 올라갈 동안에 양생이 됩니다. 아, 1m 20 올라갔더니 지가 알아서 양생이 돼요? 자꾸 올라갑니다. 하루에 한 1m 50을 올렸어요. 하루에 20m 올린다고요? 1m 50. 1m 50 하루에 그 한 칸. 지금 그게 칸수로 다니겠대. 아니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니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계속 돌아가면서 콩쿠리 엮고 철근 엮고 그 사이에 이제 양식이 이게 사이 양생이 되는구나. 빠져나가요. 그 무게가 올라갈수록 무게가 엄청날 텐데. 그 강도가 콩쿠리도요. 제가 콩쿠리도 설명하려고 너무 오래 했는데 예. 콩쿠리도는 그 스람프라고 이렇게 저 10cm에 이런 높이가 있어요. 30cm 높이에다가 네. 밑에 15cm인데 그 철판 안에 원통에 대어가지고 삼각조에 대어가지고 네. 콩쿠리도 비벼가지고 물이 양도가 돼요. 그걸 뭐라 하냐 물 세멘트비라고 그래요. 물 세멘트. 비. 비. 물이 얼마 들어가고 세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자갈이 얼마 들어가고 예. 계산이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내가 하니까 놀랐어요. 나는 원래 그 세멘트가 중량비예요. 중량. 무게. 자갈 무게. 자갈에도 강도가 있거든요. 예. 자갈에도 강도, 모래도 강도가 있습니다. 모래가 강한 모래하고 약한 모래가 있어요. 모르지만 상류에서 흐르는 모래는 가져오는 거는 좀 강하고 예. 자갈도 무겁고 같은 둥근 자갈도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중량비라고 해요. 네, 무게를 무게를 원래 콩쿠리트는 무게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원래 그 계산을. 근데 중량비인데 우리는 용량비를 했어요. 용량비로 양으로 예. 그냥 질통 일이 안 되니까 질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예. 처음입니다. 예. 얘가 죽다고 네. 놀랬어요. 우리나라가 그 세멘트 공장에서 그 사람들이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공급하는 전부 구르마를 하고 뭐 있었는데 네. 우리는 질통을 하거든요. 네. 그 질통 계산을 딱 하면은 그 자갈 모래 양이 딱 들어가잖아요. 대파기로 대자면 네. 그렇게 그 사이즈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편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 전부 크레인이라 했어. 크레인. 지금 어디에 쏙 빠져. 모래, 자갈, 세멘트도 지금 말도 공장에 건물에 왜 번도빔이라고 해서 저 태. 네. 집 슬라브에 치기 쉬운데 저 번도빔 태만 돌리거든요. 공장에 위에 태만 돌려. 지붕 내놓기 위해서 앉히기 위해서 그걸 번도빔이라고 그래요. 그거 할 때 그 콩쿠리 쳐 나가라고 얼마나 뭡니까? 그 건물을 보면 그걸 전부 아시험해가지고 짙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질통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가 오래된 건가요? 그럼 외정 때부터 외전 때부터? 있었죠. 우리는 나는 그거 알고 했어요. 그럼 유럽 사람도 그걸 처음 보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인간 크레인이라 했어요. 인간 크레인. 그때 그런 말을 저거는 크레인이라고 오늘 크레인을 몰랐어요. 질통의 역사가 오래되는구나. 난 그- 1층부터 만들어졌어요. 제가 어린 집사람 아버지가 건축했어요. 네. 그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알아요. 근데 외정 때부터 있었어요. 그 질통이라고. 네. 네. 그 내리삽이라고 또 이제 4번 이렇게 납작한 게 있어. 네. 그 이 비비는 삽이 있고.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공대로 가도 건축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네. 하지 말라 그런 건축을 배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질통은 외정 때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동양에 우리
쓰던 거고 거기 외정 때할 때는 철판 놓으면 그다 집속한테 싹 뽑으면 내려서 벌려놓고 하는데 참 편리하게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힘이 어려웠어요. 지는 걸 모르고 기구가 다 틀립니다. 미국 사람은 대패도 미는 거죠. 우리는 땡깁니다. 그렇네요, 진짜. 우리 톱도 우리는 땡기는데 그 사람들은 밀어요. 미국 톱은 밀어야 잘리게 돼 있고. 잘리고 우리 우리는 땡겨야 돼. 전부 우리는 앞으로 땡기고. 우리는 일본 톱하고 비슷하죠. 일본 톱도 땡기야. 일본 톱이 우리 톱이죠. 예, 그죠. 우리 거드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예. 거드라고 그러나 톱이 이보다 크죠. 나무를 중국 것도 나무 쪼갤 때는 이모들이 예, 이렇게 해놓고 경복궁 쪼개 그것도 아니고 되는 거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활거치니까 이 톱이 있어가지고 요 댕기기가 뱅뱅해가지고 활거치 된 것이 있는 톱이 있어. 그건 거드라고 그래.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 참 말할 수 없는 자기네들이 배우는 것도 많다 했어요. 예. 아, 본인들도 우리나라 그래도 오니까. 우리나라 오니까 하는 게 특수 오니케야 그 그래 인간 크레이라 그 본도 비빔을 때요 발판을 쫙 걸어놓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것도 봤는데 직통을 만들어 지는 거 그 직통이 아니고 찌개예요. 찌개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함석을 쓰였습니다. 함석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맡기고 이쪽에 삽으로 그 함석 만든 찌개에다가 지어주면 가면 여기 싹 구우면은 밑으로 쏙 그 빠지게. 호흡에 이렇게 호빠가 있었는데 호빠에 쏙 들어가 하나도 가져가고 바깥에 흐르는 게 없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놀랬어요 처음에 그걸 내가 하니까 그 이제 건축으로서 완전 내가 본도 비우면 그 사이로가 아니라 그 용광노무의 지붕 그 본도 비움을 제가 했어요. 그럴 때 그걸 참 그 사람들도 놀랬어요. 어떻게 이 본도명을 그 하나도 세멘트가 바깥으로 안 나오고 했느냐 이런 정도로 놀랬어요. 그래서 한국 크레이를 했어요. 상 크레이. 그래서 하도 그것도 꼼수로 사서 디게트를 줘. 디게트를. 지게 한 지게가 그러면 디켓 도장 하나 옆에 찍어줘서 그것도 한 아이들이 했어요. 아, 그거를. 어른들이 또 꼼수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내가 아, 초등학생이 앉아가지고 한지게 갖다 아니요, 그것도 정확해요. 예. 어른들이 시키면 꼼수래요. 아. 그게 참, 그 당시 말인데 어른들은 특별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 아이들은요, 도구 관리도 전부 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들을 썼어요. 요 신기 신기 아이들. 신기 아이들. 꼬마들이 학교도 다니고 조금 때도 공부도 못하는데 그런 아이들 다니는데 어른들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도구 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저 삽이 없으니까 가져오면 바꿔봐. 예. 새거 갖다 놓으면 그래서 내가 그 사만이라고 자루에다 전부 다 삽자루에다가 그냥 뭐 사만이라고. 불도장 싣고 그다음 톱을 이렇게 삽자루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사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많았죠. 말씀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삽자루라 예. 하루하루 쫙 이거면 한 몇백 걸리죠. 많은 때는 엄청나게 많이 주고 없을 때는 인부가 없어요. 뭐 필요가 없으니까. 할 때는 바람이 많이 필요하고 하루에 그걸 많이 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삽을 갖다 아이 관리하니까 삽이 제대로 살아있더라. 아, 아이가 관리하니까. 관리하니까 그 남바하고 저 빈부하고 쓰니까 그 사람이 그 카드 안 가면 도장을 안 찍어주고 이 땅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키니까 아이들은 잘하는데 초등학교 내가 그때 5학년인가 된 나이였으니까 그러면 틀림없어요. 시키는데 페인트도 그렇고 뭐이든지 자재 관리는 그런도 시키면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그거는 내가 말하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 그 초등학교 5학년 일 시키면 그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노동자기 어디 어린아이 가서 시기도 하고 그때 어디 노동법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줄 서가지고 하다가 하루 일당 못 받고 그냥 돌아간 사람을 만들. 왜냐면 안에 일이
있을 때가 있고 한꺼번에 있을 때 있고 내일 이거 기초해야 된다 하면 사람이 10명 들어오고 얼마 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이 고정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기억나시는 그 현장 노임 인부 중에 그때 내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500원 준 것 같아요. 노임이 500원, 예. 하루 500원, 예. 하루 500원이면은 그때는 한이 아닙니까? 500환, 500관, 500관. 면 500환이 500원이죠 뭐. 아닙니다. 하필게 하늘수다가 그때죠. 원으로 바뀐 게 하필게 이랬으니까 박정희 지금하고는 대통령이 다르죠. 했거든요. 백 그게 분인가? 60년대 아니면 70년대라고요? 우리 500원이라는 지폐가 있었잖아요. 그게 70도 됩니까? 500원 지폐를 아니십니까? 저 어릴 때 우리 할배가 막걸리 사원할 때 500원짜리를 가져가면 500원짜리 상대 100원짜리도 저는 봤어요. 100원짜리 지폐도. 500원짜리가요. 예. 엽서만 해요. 예, 500원짜리 이순신 이순신 그냥 모르겠어. 500원짜리 100원짜리 하는 지폐가 거 당시에 이거 가슴에 이 벨트로 해가 되어 있다고요. 네, 돈이 너무 많아서. 예. 그 합의가 해가지고 줄이는 거지. 네, 네. 네. 아, 그리고 그 생각나는 사람은 없어요? 일하던 사람 중에.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다 죽었어요. 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네. 그 설성구라고 설성구. 설성구라는 사람은 그 통역을 했어요. 그분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 아 통역. 아. 그다음 영어 쓰니까 통역했고 그다음에 병명하고 그 사람도 사망했죠. 변씨. 변씨가 한다. 통역과 와 있어 두 군데 있는데 통역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설성구 씨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변씨 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 죽었고 다 죽었어요. 없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하여튼 뭐 생존에 계시는 거의 유일한 분 중에 한 분이다 그죠 선생님께서는요. 아마 내가 제일 젊어서 왔고 지금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아마 그 당시에도 기술자로서는 저 서울대 나온 공영수에 그것도 공영수. 공영순 공영순. 그 사람이 부산고 나고 동기예요. 그 서울대 나오고 나는 한양대 나오고. 예. 그래서 내가 사만에 이때고 이 굴뚝을 때 왔어요. 그 사람 럭비 선수였어요. 예. 못 올라와서 그만뒀어요. 굴뚝을 못 올라와서. 아 여기 굴뚝을 못 올라가. 굴뚝의 사다리가 안에서 이제 사다리 따라 올라가거든요. 사다리가 뭐냐면 소방차들 가야 되는 사다리 있죠. 예. 줄 사다리. 예. 그게 따라 올라간다고요. 그 그 가다구를 따라서 계속 해야 밑에는 그 40m 높이만큼 사다리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놈이 이렇게 쫙쫙 포개놓고 그 가다구가 따라 올라간다. 그리고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못 올라갔어요. 예. 그 결국은 이 굴뚝은 마지막에도 이 외국 사람도 못 올라가서 갑니다. 아 그럼 누가 올라갔어요?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 말들 그런 말들 한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못 올라와서 내한테 맡기고 말았어. 내만 그럼 이 굴뚝 공사를 마지막까지 하시는 걸 보셨겠네요. 저는 그 가다구만 넣고 또 올라갔어요. 아 나는 해놓고. 이제 그냥 파견 근무야. 예. 영주 아니고 예. 기초할 때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빌려가지고 공정별로 한번 예, 그때 필요할 때만 여기서 부르니까 또 그걸 일단 한번 해놓으니까 나를 불렀어요. 예. 회사에서도 내뿐 갈 데가 없고 갈 사람이 없고 그 보조로 둘이 왔는데 한 사람은 여기 하다가 그냥 못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나가지고 김포공항 지금 현재 김포공항 예. 그게 극동건설에 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죽고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올라다 한 10m 올라가다가 못 올라오더라고. 그 세대를 못 타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 대한양에 공사할 당시에 김포공항도 공사를 같이 했네요. 그래 김포공사 그 당시에. 아 그렇구나. 여의도에서 이제 김포공항. 김포공항은 이거 시작할 때 했죠. 예. 여기 그 친구가 가서 그거 하다가 그러면 그 어르신 공사를 이 대한양에서 공사를 몇 가지 정도 하셨어요? 여기 대한고 여기, 이 양에 예. 저 사이로 아니 용광로 용광로
그다음에 그 건물의 예. 파운데이션, 예, 그다음에 굴뚝. 굴뚝, 예. 사이로, 그다음에 화밀하우스, 뭐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굴뚝, 굴뚝, 그 올라가는 거, 사이로, 사이로. 예. 그다음에 화밀 저 가족 주택, 아, 회밀이 사태. 회밀 사태. 아, 예, 예. 제가 마지막에 그거 잘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가다라 용광로, 예, 예. 그다음에 용광로 기초 그거 했고, 그다음에 굴뚝, 예. 그다음에 사이로, 예. 그 세밀이 사태. 마지막으로 또 분리 내려온 게 이제 주택. 예. 그거는 몇 단층이었어요? 어디요? 그 주택이 몇 층? 주택 단지 흑백들이. 흑벽들. 예. 당시 그때 흑벽들로. 그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8인치 흑백들을 연구가 만들었어요. 8인치. 8인치 흑백들을 찍어가 예. 그 촬영이 참 좋아요. 아. 빨간 흙이 좋아요. 아, 여기에 흑으로. 흑이죠. 예. 흑을 만들어 가서 그 지금 흑백들 집에 그게. 예. 그러면 그거 혹시요 지금 가시면 그 위치를 대충 어디쯤인가 근데 지금 보니까 길이 앞에 쫙 나 있었는데 그 상거리가 어떻게 돼? 그 건물은 소나무가 하나도 있고 없는데. 산소가 있고 예. 거기 있어요. 그 상대면에 아까 달맞이 다방에 있어. 달맞이 다방. 예. 달맞이 다방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 저 뭐야 여기 상거리에 여기서 바로 농협 직진- 앞에 아, 그- 농협 옛날에 길이 따로 있을 거예요. 다 있는 여기 공장을 출발해서 쫙 직선도로 바로 들어갔어요. 직선도로. 예. 그러면 그 안쪽이 맞겠네. 예, 예, 그 거기 가면은 농협. 우리 그 당시에는 상거리인데 네. 위에 소나무가 있고 이 옛날에 예, 무슨 수암이 있었어요. 지금 뭐 맑은고 쪽에 고기가 야산이었어요. 아니 근데 거기에 내가 어저께 그 하숙집 여름에 와서는 못 자고 네. 모기도 많고 그 당시에 미군 부대 그 모기장 가져와가지고 예. 운막이 있었어. 운막. 운막. 그 무슨 그 당시에 밭이 돼가지고 내가 처음에 오니까 운막을 지어놓은 데 있더라고요. 예. 그 내가 저녁에 가서 그거 샀어요. 하숙집에는 덥고 못 자고 이래서 이 사이로 할 때, 네. 굴뚝할 때. 그 운막에 문은 있었어요? 문도 없고. 그 운막에 그냥 모기장 그냥 쳐놓고 그저대기 달아놓고요? 그렇죠. 아, 아주 열악했네요. 그러면 인부들은 어디서 사요? 인부들은 이분들은 다 흩어져서 천막 쳐놓고 있고 여 천막 쳐놓고. 다리 건너 여 물이 있은 여기 물 앞에 있어요. 여 건너편에 주택이 있어요. 아, 거기서 많이 지고 벼락 쪽 얘기하시는구나. 그 비가 오면 못 건너는다고 못 샀어요. 건너고. 그런 이제 집이 많이 비었어요. 그 당시에. 그 빈집을 빌려서. 그거 뭐 집에 뭐 그냥 뭐 자고 형편은 다 그 생활하고 게 뭐 생활이 아니죠. 그 당시를 봐서는. 어디 섭다리는 있었을까 모르겠네. 네? 섭다리. 여기 건너가는 다리가 어디다 요 반대편에 나무다리, 동네 흑다리, 나무로 섭다리라 해가지고 해서. 흙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다리. 그런 거는 못 봤어요. 예, 못 봤어요. 나는 그냥 그 저 왔다 갔다 내가 한 달 보통 한 달 전에 50에 한 달 정도 예,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중요한 것만 해주고 가버렸거든. 회사에서 딴 일을 하니까. 그러면 56년에서 58년까지 계속 그 주기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58년은 아니에요. 57년? 57년, 그러니까 56년에서부터 57년까지는 내가 여기 왔을 거예요. 그러면 56년 가을에서 57년 중공 때까지. 네. 그럼 대략 한 1년간 여기 이 일을 공사가 중요한 거, 그것만 내가 왔다 갔다 한 달 써 그냥 네, 해주고 네, 갔어요. 네. 회사에서 그냥 급하니까 보내고 네, 보내고. 네. 또 여기에서 그 사이로 올 때는 제 이름이 들어서 입찰해. 아, 사이로 입찰해. 입찰에 재성문 넣으라고. 안 하면 안 된다. 어르신 이름이 그 입찰에 입찰 밑에다가 예, 사망기업 최성문. 재성문, 사망기업이 재성문이 그 감독 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입찰 조건에. 예. 아. 그래가지고 나도 몰랐어요. 근데 나는 이 이야기에서 김정배라고 통역 아니 김정배가 아니고 저 설성구라고 통역도 하고 있는데 이 사이로 올 때 그 3대 교대거든요. 3교대 3교대 교환인데 밤중은 돈이 배 배. 일당이 네. 그러면 근데 저 사이로 처음에 3길 했습니까? 4길 했습니까? 어?
사이로가 처음에 3개나 했습니까? 아니 나는 그 뒤에 거는 몰라요. 몰라요. 예, 처음하고 2개인가 해주고 처음에는 요 기둥이 2개였으니까. 저기 한번 사진 보이세요? 저 보이시죠? 예, 지금 그건 굿도. 예. 굿도는 저거 내가 그거 하고 사이로 하고 예. 해주고 뭐. 그게 나는 아, 사이드 개수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그죠? 사이로가 처음에 3개. 3개. 세개 그 뒤는 사이로 3개는 몰라요. 그 뒤에 거는. 예. 그 앞에 것만 제가 다 해요. 예, 예. 그리고 주택 저거 했고 주택 주택지 때도 그 감독이 가드예요. 이름이 가드. 가드. 예. 그래서 그 영국 사람이야. 그거는 스미스 사람이 아니에요. 그 덴마크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이 그거는 있었어요. 유엔에서 나왔어요. 유엔에서. 유엔에서 그저 건물이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업체가 달라요. 스미스 공장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업체가 한 게 아니라 발주처가 그거는 완전히 소나무 왜 지붕판이 잡나무로 한 게 이제 이 아카시아라든가 밤나무 그게 카나다에서 온 거예요. 예. 원조물로. 이게 전체 입찰에 된 거는 스미스사지만 부분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또 들어와. 그거는 하청업자고. 예, 하청. 그건 하청업자고. 예. 저것도 나는 따로 생각하기를 아닌가 나는 생각해요. 감독이 스미 공사는 저 주택은 따로 발주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최 씨라고 친양한 사람이 있었고 그 따로 업체가 저 길가에 있었거든요. 네. 그또 이 씨라고 감독이 한 분 있었고 네. 그 감독 통역하는 사람이 이 씨인데 그 주택지 때 따로 왔어요. 아, 그건 나는 스미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제 LF 스미드사가 맡으면은 이 프린터를 맡아버리면은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계들 놓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안 되는 거는 다시 하청 업체에다가 FL 스미드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르신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영국 사람들이 예, 들어왔다는 그렇죠. 거는 이제 하청의 개념으로 봐야 FL 그건 모르겠지. 스미드사에서 그건 오다는 뭐 거에서 그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그분하고 무기계로 너희들이 잘하니까 너희들이 와서 맡아가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전국의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미군 그 사람은 스미스 사람 아니야. 아니기 내가 왜 아냐면 제가 여기서 그만 사만에 또 주택공사 갔다가 사만에 다시 가게 됐어요. 혁명이 나오는. 네. 그래서 저기 군산 비행기장 군산 비행장. 그중에 김대인가 그 어디 그 공사로 한번 가서 주택공사에 있을 때 혁명이 나가지고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가니까 그날 저녁에 그 미군 부대에서 그 소위 그 공사를 하려면은 감독하고 업체하고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보통 예예요. 예. 근데 그분이 왔어요. 어. 가더라 거기서 만났어요. 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스미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닌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이 공사 끝나고 이거 끝나고 내가 군산 사망기 비행기장. 이제 끝나고 사망기업에서 주택공사로 갔어요. 아. 주택공사 갔는데 얼마 안 가서 5.16이 났어요. 5.16이 나니까 또 나는 막 그만둬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또 사망으로 가기로 했어. 사망에서 오라 해서 다시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사망에서 가가지고 군산 비행장 소장으로 발령받아가 내려가서 그날 저녁에 외국 사람 감독을 만난다. 그 저녁 식사를 해서 가니까 그 해필이면 그 여기 가더라고 나오고 하다며 왔잖아요. 그러니 아유 가더가 하는 말이 사만이 한 번만 지성무에 하면 괜찮다.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 거기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 주택공사에서 저 장동훈 씨가 군 대리인데 예. 무슨 잡아가라 말이에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 또 그날 저녁에 내일 착공식하는데 내가 저녁에 기차 타고 오르고 최종환 씨 사장은 내려갔어요. 그날 엇갈리고 또 다시 못 만났죠.
근데 그래가 주택부터 10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56년 이제 가을에 이제 신기에 처음 오셨을 때 그래 좀 지내다가 그 약 다방도 뭐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때 다방을 달맞이 다방을 이게 지어주실 때 그 다방 인근에는 어떤 편의 시설이 있었어요? 뭐 식당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뒤에 술집들은 좀 있었는데 네.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방이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온 거예요, 다방이? 그거 먼저 들었죠. 아. 그분이 어떻게 돼서 김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오토바이 타고 그랬다고요. 아주 한량이고. 그럼 그때는 극장도 없었고, 극장은 여기 목욕탕도 없었고, 아무런 편의 시설이 없었네, 그죠? 오직해야 그 아까 말하던 그 친구 여기 왔을 때 김천이 상주가 여기 가까운 거 몰라요. 상주 바로 옆입니다. 걸어갔어요. 상주까지? 5시에 여기 저 서머타임 하니까 놀잖아요. 네. 그 할 일이 있어요. 그 둘이서 아야 오늘 극장 가자. 상주까지 극장 보러 왔어요? 간다고 갔어요. 걸어서. 아이고. 그러니 그 하도 심심하게 사람이 없었어요. 상주까지 걸어가는데 사람 한 사람만 내면 남자가 뭐 나면 장난으로 장깨보이 하고 갔다고요. 그거 시간 보내고 그럼 그때가 상주까지는 여기서 가면 한 80일이 되는 걸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5시 나면 걸어가니랬어요. 그것도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자갈밭은 그죠? 장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전부 다 여름에 강에 놀러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놀러 가도 그딴 건 따라도 저는 또 산을 좋아했어요. 그 산에 올라가 그 바로 그 뒤 산이 거지 명준산인데 소나무가 참 좋더라고요. 여기 신기의 뒷산이요? 그 내가 중고산 하수하고 얘기하시는 있는 그 거구나. 뒷산이 신기 여기에서 신기가 뭐라 그 내 하수가고 있는 집 그리고 뒤에 요 근처에 그 달맞이 다방 앞에 예. 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는 산이에요. 그 그런데요. 소나무도 그 그 달맞이- 산소에 울타리 때 산소가 있으면 산호들만 그냥 자래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소나무도 거기서는 기억이 나고 그 위에 온 산이 맨둥산인데 그 산에 소나무가 참 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구경으로 올라간다고 했다고요. 그 당시에 6.25 때 사망한 시체들이 그냥 흙벌떡 흙으로. 예. 흙을 떠봤는데 딸기가 뭐 아주 그냥 산딸기가 네, 산딸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보지 못한 딸기예요. 너 산에 많이 다녀봐도 야 그거 한참 따먹고 나서 오라는 게 그 뭐 말도 못하는 이야기가 발생이 되었다고 그 안에 그냥 실제 구경이. 그때 그 당시에는 6.25 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한 몇 년 됐으니까 묻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이 단비, 허리띠, 구두, 헬멧 이런 게 막 굴러져 있어요. 아하. 그가 놀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그 시체 우리 국군 시체 그 소나무가 자란 그 가지 안 했어 사람이. 들모산 유격지, 거기가 격진지. 우리 유곡 전투가 아니, 네, 신기방 그때 전투에 어떤 데 그래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멋있는. 그래서 그 산에 가면 내가 안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딸기 사. 네. 그 딸기가 참 크게. 여기 오셔가지고 고생한 추억은 있어요. 고생은 내가 참 고생했다 뭐 이런 거. 내가 고생한 거는 그 굴뚝에 굴뚝에 오늘은 감독이 없으니까 밤새면 해야 될 거야. 그건 밤새기 있어요? 에? 계속 내가 밤새- 밤새면 이제 감독이 안 오니까 사이로 아니 굴뚝에는 한 30m 되니까 뭐 미국 사람도 못 올라와요.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인부들은 3교대인데 나는 밤새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혼자 계속 계셔야 되니까. 왜, 뭐, 그러면 이 바깥에 저 사이로 올라가보면, 빠져 올라가면 여기 콩꿀때 물이 흘러요. 지금 옛날에도 한 번 얘기했죠. 그걸 막 맥거리 따드는 일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굴뚝 바깥에서. 그러면 그 곰보가 나면 떼우고, 그걸 견출이라고 그래, 견출. 견출. 근데 두 사람 기계가 빠져나가면 물은 세면물을 닦아줘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세면물이 그 줄줄 흘리니까 그걸 다 닦아줘야 되는데
거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 바깥으로. 그 포함 바깥으로. 철거를 갖고 완전 세다리가 뺑 돌아가면 되는데 털어놓고 따라 올라갑니다. 네. 그럼 그 미장이 손 계속 닦아주거든요. 예. 거기 가서 철에다 묶고 잠을 잤다니까 조금 자고 올라가면 그 작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들 16개가 똑같이 올라가야 돼요. 예. 이 하나 물고 올라가고 이게 안에서 쭉쭉 빠져 올라가는데 잘못하면 한 개가 늦어요. 네. 이런 가다가 찌그러지거든요. 찌그러지면 그 추가 밑에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40m 하룻밤에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예. 그 1m 50이 올라갔는데 그 추가 밑에 센터에 맞는지 양쪽에 다 한복판에다가 쫙 올려가고 뒤에 따라 올라간다. 아. 그걸 체크로 내려가려고 사람이 못 오는. 지금 저거 높이 40m인가요? 40m. 한 40m 될 거예요.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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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m가 그럴 겁니다. 40m, 40m 가까워요. 가까이 되고 나는 40m 그렇- 가까이. 그 위에 공사는 내가 안 했어요. 그 올리기만 주는 데까지만 해주고 거기 뜯어내고 하는 건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마지막에 며칠 동안 사다리를 타고 2번을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오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이 추를 보러 내려오는 게 한 번. 아휴. 그러니 저 어르신 담력이 세셨네요. 담력이. 저는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혹시 술집은 있었어요? 술집? 술집 많았죠. 아니고 그 저기 이제 아까 달맞이 다방 뒤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그 이후로 술집. 아니 있었어요. 달맞이 다방 뒤에 그쪽에 저 술집이었어요. 아 달맞이 다방이 있을 때. 그 뒤에가- 술집 많이 있고 근데 그 앞에다가 달맞이 다방 집을 지었다. 그때 다방은 막 이렇게 두드리고 아 그런 집 아니에요. 젓가락 두드리고 노는 데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술집이 그런 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방은 조용했어요. 다방은 조용했고. 예, 그 밑에 집에 사람이 살고 네. 위에 2층만 네. 해서 그 다방 이름을 제가 지금 이게 이제 달맞이 다방에 다방. DJ는 없었고 DJ. 없었어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커피 좀 와서 그래서 그 다방에 가드라는 가서 많이 놀았어. 예. 그 앞에 바로 옆에 제 사고가 하나 또 생기는데 여기 화염비리하우스 지을 때 제가 집이 안 돼가지고 제가 또 발견했는데 내려왔어요. 오니까 지붕에 올라갈 때 흑배 또 보고 지붕 띄울 때 제가 왔는데 네. 싸웠어요. 제가 그 가드라는 사람 내가 아까 군산에 가서 만났다 군 사람이 네. 거기 감독으로 아주 완전히 스미스하고 다른데 그 사람 예. 그 밑에 감독이 한국 사람 토니 이씨라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사만에 공사를 목수 일을 다 중지시켰어요. 내가 와가지고 왜 중지시켰냐? 그 당시에 이 지붕틀이 외국산으로 유섬에서 보낸 나무가 8인치가 6인치, 8인치, 4인치 이런 합판이에요. 원인치에. 예. 원인치 주택의 넓이가 8인치, 6인치 이런 나무가 왔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잡목이에요. 우리나라 잡목하고는 좀 달라요. 아주 길이 좋아요. 아카시아 나무라면 우리나라 아주 뭐 천대꾸리 아니에요? 밤나무도 너무 어렵게 자라요. 근데 그것은 너무 잘 자라가지고 우리 소나무하고 비슷해요. 강도가. 나는 그 나무가 아주 우리나라 같이 오옥구라고 그러 오옥구하고 그러는데 참나무도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못이 안 들어가잖아요, 잘. 예. 그거는 뭐 못도 잘 들어가고 하더라고. 근데 이 지붕판을 갖다가 못을 시방서라고 있어요. 사양서라고도 하고. 시방서. 예, 시방서라고 예. 하고 사양서. 근데 시방서에 읽어보니까 여기서 시방서 아주 독특한 시방서예요. 내가 그때는 시방서인데 8인쯤에는 못을 3개를 받게 돼 있어요. 지붕에. 지붕 밥. 그 시방세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와죠. 뭐 하나하나 다 나오거든요. 그 시방. 그런데 그걸 딱 내가 시방서 읽어보니까 내 생각도 그런데 나무가 단단해서
아주 우리나라가 쓸모없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오니까 괜찮아요. 막 있는 게. 그걸 전부 육골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걸 2개를 못을 박았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못이 없었어요. 만들어봤자 1인치 보고 없었어요. 1인치까지는 만들었어요. 1인치는 우리 철조망, 우리나라 미군들 철조망 그 네. 풀어가 땡겨가지고 만든 게 1인치 한 25mm 네. 까지는 못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2인치 못이 없었어요. 그 이상 못 만들었어요. 예. 약해. 예. 근데 전부 못을 가지고 그 못이 참 좋아요. 근데 못이 탐이 나서 보게 되니 아, 멋있다면서. 아침에 이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근데 인치 못을 2인치 못을 3개로 박아야 될 것 같아. 네. 2개로 박아놨더라고요. 네. 목들이.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같은 사만기업 내가 감독으로 갔는데 사만기업 목수가 내한테 처음 왔다고 대학 가가 처음 내가 예. 목수가 예. 사만기업에서 같은 회사에서 와가지고 내 사만기업 회장님이란 말했는데 왜 회사를 위해서 일 안 하고 조금 애기 무슨 애기라고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당신 사만기업 일을 하느냐 당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만기업에서 한 10년 일을 했대요. 생길 때부터 했던 목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건축 담당이나 마찬가지야 그 목수 오야지가. 그럼 나하고 대파를 사왔어요. 처음에 만나가지고. 못을 3번 박아라. 그래 목 때문에 막 못 한 개 버려. 시방서대로 해라. 해라. 나는 그 그러고. 목수는 그래. 뭐 너는 이 못은 좀 아까운데 그 회사 건데 왜 조금 100을 받았으니까 그건 내 거다 이거지. 그게 아니다. 일은 일이고 남는 거는 우리 거 아니다. 그래가 이제 싸웠다고요. 나는 그 사람이 그 회사하고 무슨 관계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발령 받아온 사람이니까 새로 저기도 몰라요 나를 새로 기사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들어왔단 말만 들었지 새로 그 사이로하고 굴뚝하고 그 다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백노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그 목수가 백노이라고 백노인. 노인이야. 이름은 모르시고 백노인 백노인. 허에 머리가 있는데 그 분이 한 70대인데 그 사람이 목수 오야지 아마게. 그러니까 뭐 건축 담당이랑 마찬가지야. 근데 그 양반 대하고 너 화해식인데 나보고 파면식인데 이러는 거야. 당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당신 누구냐 하니까 그 목수 오야지래요. 그 사람 목수 그 백노이라고 본 사람 밑에 김노인인데 그 사람 그걸 따보자고. 그래 그래서 아침에 일 못한다고 해서 김성곤이라고 그 인부 대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부가 몇이라고 목수 몇이라고 조사하는 사람 목수 밑에 있었는데 이 김성곤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목수 밑에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 일 하지 마라. 딱 중기를 시켜봤어요. 그 바쁜 공사를. 그래도 하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리온 게 가다라 그런 사람이 이거 공장 아니고 그 별도로 온 사람이 왔더라고. 왜 공사를 안 하냐? 그럼 내가 이렇게 이래서 안 한다. 왜 그랬냐? 이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감독이 이시라 본 사람이 통역 온 사람이 그래 이랬다. 그래 그냥 아무 따로 가더라고요. 그 달바지 다와이라고 그거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바로 사장을 불렀어요. 최종환이 사장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최성무이를 그만두게 하느냐, 목수를 그만두냐, 어떻게 최종환이 쪽지. 이 최종환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자기한테는 잘한 것도 아닌데 한 거는 잘했고 또 일을 중지시킨 것도 이 문제가 어려운 이야기다. 왜 이렇게 급한데 이렇게 하느냐. 일은 내가 할 거니까 하라고. 그래가 문제가 생겼던 사람이 그 가드 해필이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 물통을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 비슷해요. 뭐 영어로 발음은 내가 모르고 우리끼리 그래 버렸어.
그 다방에서 그 사장을 불렀어. 사만 사장. 그래 와가지고 잘못했다 했어. 나를 그만두게 할 거냐, 저 목수를 그만두게.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래 최사장이 알았다고. 그럼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자. 좀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형 누구 말 듣느냐면 당신이 나를 발견했는데 누구를 발견시키냐고. 예. 그만두게 하냐. 그러니까 유 소장이라고 그 토목 소장이 와서 제발 좀 같이 좀 잘 지내라. 안 된다. 하라. 그러니까 그 목소리 이겼어요. 내가 아니 이제 시방소에서는 못을 분명히 3개씩 세 개 받았는데 2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스미스 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 감독이 내가 하니까 그 다음에 오지도 안 했다고요. 그건 내가 틀림없이 받았고 일을 중기시켜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자라는 사람이 여기 진짜 문경 세미트 공장에서 좀 유명한 독종이었어요. 이 별명도 독이었잖아요. 그때 하셔가지고 단단하게 된 모양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또 제가 일생을 통해서 배운 게 저기. 그럼 여기에 있는 건축물들이 지금 뭐 겉으로 봐서는 뭐 다 간단하게 보이거든요. 아마 이 감독이 스미스 감독들이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장들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잘 돼 있을 거예요. 잘 돼 있을 거예요. 그 지금 여기 계신 이 건물도 당시 그 이런 거는 나는 뭐 전혀 뭐 이거는 뭐 아주 이런 거는 공법이 저 뒤에 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없었고 이런 트라스로 짤 일도 없고 그래요. 그 지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 당시에 있는 건축 기법이 그대로 적용됐다 보시면 됩니다. 나무 없어서 이렇게 했죠 뭐딴 거. 나무가 트라스에 짰지만 또. 아니 그 당시에는 여기 건물이 없었어요 전혀. 공장만 짓고 있고 주택 내가 마치죠. 사택도 사택. 나중에 지었고. 예. 그건 마지막 판에 했죠. 사택 마지막에. 내가 아마 딴 데 갔다가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불화분은 있었죠. 외국인들이 숙식하는 장소는 지어져 있었죠. 그 저기 숙식을 여기 공장에 근무할 사람들하고 숙식할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이제 꿀뚝을 올릴 때 안경공법이라고 하셨어요. 안경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 선생님께서 만들어내신 말이에요. 네. 아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도면은 아니 안경공법. 안경공법 내가 이름을 그 이름은 왜 안경공법? 근데 그것이 안경 쪽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기계가 2대가 놓여 있습니다. 뚝뚝이 2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간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한 5m에서 6m 간격으로 지금 꿀뚝이 세워져 있거든요. 꿀뚝 세울 때 동시에 2개가 올라가가지고 안경 모양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동시에 올라가시다니. 동시에 올라가죠. 2개가 동시에 올라가요. 동시에 그러니까 따라 올라가죠. 연결해도 안 올라가면 한쪽으로 안 되죠. 따로 똑같은 레벨에다가 똑같이 가야 그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저 굴뚝 가운데다가 줄이 내려가 있다고 안에 제일 밑에 바닥에다가 그 굴뚝 센터가 있어요. 그러다가 못 박아놓고 그 추가 항상 그걸 보고 있어요. 그게 맞지 않으면 굴뚝이 찌그러지게 올라가면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굴뚝 올라가는 여기 추를 여기까지 선이 내려와 있지. 그 요만한 추가 센터가 요 칼날같이 소금같이 돼 있죠. 여기다 딱 못을 넣고 여기다 맞추고 있죠. 그럼 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이 줄을 내려줘야 돼요. 내가 내려가서 보려고 하면 줄이 내려가야 돼요. 왜 매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따라 올라가는 거. 사다리는 따라 올라가요. 사다리는 그냥 달아놓고 올라가면 우리가 1m 올라가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 있고 이 추는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그 사이로가 이 틀이 밖에 거하고 안에 거하고 동시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시멘트를 요새 같으면은 이게 뻔뻑하고 있어가지고 붙는데 그 시멘트를 그 윈치로 닫아버렸죠. 윈치로 해가지고 그 고루고루 그걸 다져야 되는데 어떻게 다졌는지 그 좁은 데이 바이브레다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아마 한국에서 처음으로 바이브레터 그 제가 참 그인데 대학 이제 미국 무대에 있을 때 시계가 있어. 뭣도 모르고 바이브레터였다가
바이브레이터도 공식 다 있어요. 30cm 이내에서 그 이상 이으면 안 된다. 철근 건 안 된다. 그거 아주 심해요. 철근을 이으면 철근이 고무대가 골드 세멘트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뭣도 모르고 바이브레이터를 처음 나왔어요. 나도 모르고 고무대에서 바이브레이터가 이제 그대로 였는데 시계가 다 망가졌고 나중에 보니까 시계 바늘이 다 흔들어가지고 하도 이렇게 흔드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시계 바늘이 그때는 시계 바늘이 이제 전자 테이프거든요. 예. 싹 망가졌다. 이 보니까 바늘이 하나도 없어. 그런지 그 굴뚝에 들어있어요. 야, 바이브레이터 쓰셨을 거예요. 그 어르신 뭐 지금 한 시간을 넘게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요, 나 안녕하세요. 지금 막 굴뚝을 하도 드셔야 그저 물병 예. 굴뚝을 올라가는 거 어떻게 되는데 여기 서 있으면 여기에다가 브릿지를 놨어요. 안경처럼 요 브릿지. 예, 브릿지 놓고 여기에다가 크레인을 요런 걸 여기에다가 이런 걸 세웁니다. 요 3x6라고 그 이제 6인치 장으로 세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높게 여기서 이제 콩쿠리 밭을 망하는 데다 여기다 5인치 해가지고 삼각으로 드럽게 만들어요. 삼각으로 만든 게 5인치가 여기 로라에서 밑에서 와이어가 올라가 여기서 여기 밖에서 올라가는데 밖에서 따라 올리고 그럼 그걸 요 브릿지에다가 이걸 매달아서 여기 브릿지에다가 그럼 요거는 길이에 예. 이쪽으로 저쪽으로 콩쿠리도 섞고 되고 철근 올리고는 다리에 그 요 위에 가운데는 다 막혀 있어요. 하파를 깔아가지고 마음대로 다니서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저기 25cm인가 두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철근을 계속 복근이라고 양쪽으로 해요. 안바깥으로 계속 이어줘야 돼. 그 12mm짜리를 계속 실어서 이어줘, 묶어줘야 돼. 20cm 간격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으로 해서 왼쪽가 쭉 내려오면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올라가는 거 그냥. 계속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왼쪽가 돌리면 여기 밖에서 해가지고 이리 돌려가 여기서 콩쿠리 받는 데다가 뿌리면 그거 받아가지고 이거 다 그 브릿지에서 그 구르마 외구 동태가 하나짜리 구르마를 받아가지고 갖다 보면 계속 이쪽 여가지고 두 팀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있는 사람 이쪽으로 있는 사람은 철근도 두 팀이 여 올려주면 요 갖다 여 계속 오는 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이 가다하고 바깥에 이렇게 내려가요. 콩쿠리 나오는 거 한 1m 20 자꾸 나오면 이게 하루에 1m 1m 20 올렸어요. 그럼 한 달밖에 안 걸렸네요. 한 달. 저거 25m까지 올렸어요. 20 1m 50을 올렸죠. 1m. 날이 뜨시면 네. 조금 빨리 올라가요. 1m 50 정도. 내가 올라갔다고 그럼 보면 한 달이 안 걸렸다는 얘기네. 그럼 한 달 안 걸리죠. 20일인가 걸렸어요. 저 올리면.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공법이고 처음에 덴마크 아이들이 와서 작업을 줬어요. 근데 가다 오고 뭐이고 이거는 내가 사이로는 내가 짰어요. 가다 형태를. 네. 이걸 보고 내가 지금한테 가르치는 게 더 많았다고요, 솔직히. 아. 내가 잘은 아니지만 목수의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 중학교 안 다닐 때 네. 집에서 아버지 이 밑에서 많이 배웠어요. 아 그러면 집에 선친께서 또 건축하셨어요?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거밖에 꼭 원하는 게 가서 그래 하지 말라고는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에서 우리 나이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있었죠. 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 감독이 있어도 놀랐어요. 내가 하는 거 다 맞거든요. 그 추락하는 거, 이 조그만 일에도 안 맞아. 이 추가 안 맞아요. 가운데 두 센터가 맞아야 돼. 저 굴뚝 한 센터, 이쪽 센터하고 쫙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가다하고 밑에 하고 추가 맞아요. 이걸 맞추는 게 작기예요. 이 작기를 16개가 있었는데. 예, 양쪽으로 8개가 8개, 이쪽에 저는 16개가 가죠. 그런데 이 작기를 조금 요 밑에 메모리가 작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안에 나중에 내가 안 가르치죠 특급을. 그런데 밑에서 인치 바라 공이 요만 합니다. 원이 25mm. 25mm 철거를 이 기둥을 삼아요. 작기 알맹이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요. 작기 구멍으로 통과했어요. 작기를 통과해가지고 작기 같은 이 안에 바가 이렇게 들어가요. 기둥 바가. 그게 계속 올라가면서 바라 보면 철거를 있어줘요. 우리가 나사로가 잠가줘요. 그럼 그것도 높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 올라가면은 얼마 올라가도 그건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요 안에 콩꿀과 이것도 콩꿀도 여기 들어가면은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립이 이 바를 그냥 통과시키기 위해서 파이프를 하나 열어서 그거는 콩꿀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파이프는 저 40m까지 올라가도 나중에 뺄 수가 있어요. 그게 기둥이에요. 이 가닥불을 들고 올라가는 기둥이에요. 그럼 철근 요런 그 바가 한쪽에 8개인가 그런데 8개인가 그런데 요게 8개가 다 지탕으로 올라가는 거죠. 전부 작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8개가 되어야 됩니다. 작기하고 한쪽에 8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다 이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수평도 똑같아요. 이쪽 왔다 이쪽 왔다 이 수평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밑에 추가 또 들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올 때가 저기 아마 나중에 날씨가 좋을 때는 비도 맞고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1m 50 이상 내가 나올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마 내가 보면 20일 걸리는가.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드십니다. 생각보다 기초 말고 이게 시멘트가 기초 고강도 일본 쪽에 그 갖다 쓰면 고강도 시멘트가 있어요. 이게 여기는 고강도 시멘트 아니에요? 시멘트 종류가 많으니까 빨리 붙는 시멘트가 있어요. 고강도 시멘트. 그 당시에도 일본에서는 있었죠. 일본에서는 고강도 시멘트가 만들었어요. 그런 거는 고강도 시멘트 쓰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냐 안 되면 만약에 사고 나면은 수도비를 못 빼요. 가다학을 못 빼요. 그런 거 빨리 굳어보면 안 돼요. 그 포스랜드 시멘트가 그럼 가사를 못 그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그 당시에 기후 여름철 온도가 따로 질문할 10도 이상 되면 뭐 따로 질문할 그 콩쿨도가 마무리를 4도 이상 되면 잘 굳고요. 콩쿨도 거의 1시간 되면 벌써 잠자기 시작한다. 굳어진다고. 1시간 전에도 굳어진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수람법 그 체크해가지고 이제 10cm 다 해서 이제 이게 되면 그 농도가 똑같아야 돼요. 콩쿨도 비비는데 회전수 모래자갈 아까 얘기했죠. 모래자갈 양 세면도 이게 똑같아야 되고 물량이 똑같아야 되고 조금만 덜이도 가져오고 그저 위에는 콩쿨과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어떻게 아주 쉽게 올라간 것 같지만도 엄청나게 세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올라가면 지금 말씀이 자꾸 이거 우인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공중에서 된 거죠. 이게 자꾸 따라 올라가요. 아까 다리에 딱 이거는 다리가 있으니까 좁으니까 야또 다리 위에 거기서 그 위에다가 철근 올리고 뭐 해가 달아 올리고 여기는 저 바다에 가면 또 따는 거 있잖아요. 또 내가 항상 그래서 또 이거 위치가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달아 올리면은 이 돌릴 수도 있잖아요. 또 잘못다니면 돛대가 돛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삼각 그래 저 위에 삼각 뭐랄까 그 달아 올리는 게 있어. 만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해요. 그 공구를 부으면은 밑에서 보고 이쪽 저쪽 갖다 주면 그게 계속 똑같아야 돼요. 30cm 이상 안 채우면 안 되고 30cm 이내에 철근 넣어줘야 되고 그것도 복근 양쪽으로 그쪽은 12mm. 그래도 어르신 오늘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저요 모르겠어요. 내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뭐 기억을 제 어릴 때부터 다 기억해요. 이게 총기가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생각하다 제가 사진을 많이 좋아해요.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지금 아들이 다 뭐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집에 보면 당시 사진은 한 장이라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너 없었? 근데 다 있었는데 내가 어? 감독관. 네. 감독관 사진 찍은 것만 내가 그때 이어 가져왔고 그 사진 네. 회인스인가 그 사람 저 스미스 부사장인가 하는 사람 찍고 젊을 때 사진 찍은 게 하나 있어. 그거 찍고 난 뒤에 기념으로 찍어줬어요. 그 사진 지금 아드님은 어디 있는지 알고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그 핸드폰에 그 이제 하여튼 뭐 이제 시간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또 뭐 더 듣고 싶은 얘기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또 뭐 고민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나온 것 중에 이 얘기를 내가 안 한 게 있다. 그런 얘기 혹시 있으신지 이 관련해서 그거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 자리를 마치는 거예요. 뭐 안 한 것보다도 우리가 한국에 제일 최초로 생긴 공사인데 소위 내가 말하고 싶은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고 건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됐냐 할 때 첫 얘기할 수 있는 이 건물. 예, 제가 해나온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내 자랑도 아니지만 내가 한 일이 평생을 해나온 게 여기가 세 번째 발령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감독들이 정말 대한민국 박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시방선, 철저한 공사를 시켰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지어진 건물이다. 그게 참 아까 말씀드린 XY로 재놓고 그게 서이 쪽 1mm도 줄여도 가져오는 이 연결이 안 돼요. 기계가 안가가 안 맞아요. 안가가 맞아 기계를 넣으니까. 그런 게 철두철미했고 자를 처음에 느낀 게 자를 체크했다 내가 그때 알았어. 대한민국의 자가 그렇게 틀렸다 그러면 내가 몰랐어.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중앙산업 한남동 외인 아파트 아세요? 그 중앙산업 조성철이가 그 중앙산업 줄 때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조성철이가 나를 봐서 대한민국의 선구자예요. 조성철 씨라는 그 사람은 부럽고만도 했지, 세미투고에 도산에 했지, 그 다음에 저 기차 레일로 마구라, 침묵. 대신에 콘크리트 만들었지. 침묵을 콘크리트로 처음 시도한 분. 그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주, 그 다음에 파일. 그 당시에 나무 파일을 했는데. 전주도 시멘트로. 전주도 다 시멘트 만든 게 중앙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조성철인데, 그분은 사실은 나중에 못 들었죠. 한국에 못 들어오고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대한민국에 나는 그래. 선구자다. 대한민국을 발전 중앙산업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 아니 우리는 그 밑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정말 그분은 내 존경. 나는 얼굴을 못 봐도 이러는 데를 내가 다 봐도 참 공동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했죠. 그 아파트가 거기다가 주택공사에서 지은 게 한남동 외인 아파트라고. 그 제가 주택공사 여기 이제 사만에 있다가 가가지고 여기 끝나고 난 뒤에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그 지은 게 또 그거예요. 그게 저로서는 이제 거기 총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말썽 많았어. 그런데 그거 지은 게 저는 뭐 일생 남아. 한남동 외인 아파트하고 대한양. 대한양에도 이러고 그것도 이러요. 대한민국 건설에 이러요. 근데 여기에 내가 근무했다는 게 긍정적이고. 근데 여기가 참 내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철두철미 배웠다고 보는 게 덕이 돼. 그래서 그 한남동 회인 아파트도 나중에 68년에 지었습니다만 그것도 콩쿠르도 여기까지 시박이 어디도 없어요. 콩쿠르가 뭐인가 하면 1시간, 뭐 2시간, 1년 12도 없어 있는데 콩쿠르라 본 거는 여기서 보면 정말 스미스 아이들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아마 건설에서도 물론 뭐
저 사카린 공장 그 당시에 같이 된 게 사카린 공장에서 삼성이라는 거 그렇게 나왔지만 이 건설에서는 최고의 근거지가 됐다. 많이 배웠다. 이렇게. 그래, 오늘 하여튼 어르신 덕분에 하여튼 뭐 2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뭐 그간에 아이고 앞도 저 좋은- 실수 없지. 뭐 이야기도 뭐 앞도 맞지도 않고 또 이거 또 이렇게 될지도 생각지도 안 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셔서 그 여기에 대한 또 이렇게 세밀한 기억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가 이렇게 뭐 저 지금 어르신 녹화하고 녹음한 자료가 나중에 또 여기가 또 새롭게 그건 오전좀 진짜 하면 또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맙고 혹시나 드시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뭐 할 말도 중간중간에 엉뚱한 이야기해서 이걸 다 이거 그런 거 자체가 다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자체가. 좋은 자료였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제일 기억나는 게 밤이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5시에 술 먹고 막 하는다는 거기 그전에도 그랬죠. 그 사이로 그저 철골 네. 그게 돕이라고 그래요. 네. 돕이라고 하는데 그 요즘 같으면 높은 데서 일하는 공부 그래서 리메트 찍을 때 그걸 떠지면 한 50m를 그 철골 안으로 리메트 날아가요. 그 받아가지고 리베팅 하거든요. 이런 데가 있어요. 저녁에 그 아까 닮아있던 데 술집 때문에 술 먹고 네.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 사진. 대림에서 그때 밤에 뭐 술 먹으면 또 그 도움이 들어요. 하루살이 그 당시만 도움이 참 귀했어요. 높은 데서 일하는 사람.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대한민국 발전에 제일 이런데 아마 대한민국 발전에 제일 이바지한 곳도 이곳이에요. 그때 공사도 많이 배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론 이제 8군에서도 군의 시방서가 군대에서 쓰고 있는 시방서가 여기 시방서하고 같았어. 그래서 그 시방서도 여기 걸 내가 이용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택공사에서 가가지고 발주개장을 했어요. 그 견적개장하고 발주라고 공사 발주입니까? 예. 저 마포 아파트 같은 거 발주할 때 제가 다 했어요. 그 김jun기 씨라고 대한민국 건축가 1호예요. 예. 여기 시방서가 군의 시방서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렇게 된 시방서예요. 아주 세밀해요. 세면대 한 가지만 갖고도 쓰는 시방서만 읽어도 하룻밤 읽을만 해요. 그렇게 세밀한 시방서를 여기서 썼어요. 예. 그 사람도 시방서를 가져온 게 아니고 8군에서 쓰는 시방서를 이용을 해서 한국에서 하니까. 네. 그 나한테 줬어요. 예. 그 제가 그거 공부도 하고 그랬죠. 참 저 일생에 일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을 하기 전에 3번인가 왔습니다. 굴뚝벌. 그죠. 어르신이 그 당시에 이제 토목공사가 사실 우리나라 토목의 기반이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 시멘트 공장이 KS 규격을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KS 네. 규격. 정부에서는 KS 규격을 그렇지. 규격 자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만들 반복. 그때 뭐 있었어. 그래서 KS 규격을 조금 우리 이거 상경량에서 급하면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 정부에 준 거예요. 그래서 KS 규격집도 이 공장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너무 2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을 해도 좀 직수가 없어요. 예. 저는 뭐 이 기술로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말재주도 없고 앞뒤가 없어요. 뭐 이거 했다 이야기 했다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필요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다만 내가 저 2번 3번 와본 거는 기억이 있었어.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